그래서 여당도 이 중원을 잡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표심 가늠자 중원서 승기 잡아라. 여당 주자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전과 충남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세론은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측은 충청 지역은 공약 이행 실천력을 평가해서 나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의원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3번째나 찾아가서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로 충청권 인사를 기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역시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여당 내에서도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이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경선이 이제 돌입하면서 관건은 이재명 지사가 전체 5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에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요.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영남이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전남 순천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지받지 않는 정당에 있어서는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양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어떤 부동층이 많은 구도여야만 사실 그 지역 발전이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이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방금 윤 전 총장께서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국민의힘도 경선이 본격화되면 충청에 대한 구애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충청도가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양당에 쏠리지 않으면서 아주 많이 실리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부러운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재명 지사냐 이낙연 전 대표냐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바람이냐 조직이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네. 충청 지역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조직이 어느 정도 우리를 돕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번은 결국 비대면 선거고 체육관으로 다 같이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라고 양쪽 다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실제로 당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의 조금의 우위가 예상되고 다만 과반을 넘기기까지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네. 권리당원 투표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여당 경선이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가는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좀 강하다고 봐야겠죠. 어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뜻밖에도 다른 이슈로 좀 시끄러웠는데요. 직접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누굽니까? 이 지사입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아예 저희 수임료 약정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봉사예요? 금액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할 그러나 여지가 없었다는 그렇죠. 뜻이고 그러면 수고의 대가가 100만 원을 넘는다라고는 그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을 거의 안 받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연명으로 참여할 만한 사건은 연명, 네. 수임료를 따질 성질의 것이 그렇죠. 아닌 사건에서 네네. 주로 그렇게 합니다. 네, 시국 예. 사건, 정치적 사건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 네, 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장면 직접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송 후보자가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을 도왔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라는 게 굉장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장해찬 평론가님 한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발언으로 사실은 2심에서 좀 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네. 300만 원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바로 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본인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 정당한 수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지금 여당에서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 소위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시국 사건이나 정치 사건에 한해서는 지지하는 의미로 수임의 이름을 올리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변호하고 있고요. 반면 네. 야당 측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사 신분이었고 네. 유력한 대권 주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부정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민변의 관행이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같은 관행이 잘못 악용되면 도지사나 서울시장 그리고 뭐 주요 대권 주자들의 사건에 민변의 변호사들은 그럼 이름을 다 올려주고 만약 그 사건이 잘 해결되면 시장이나 도지사 내지는 거물급 정치인으로부터 나중에 이 보답을 받는 네. 그러한 나쁜 관행으로 굳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건에서는 뭐 정치 사건이건 시국 사건이건 따질 거 없이 정당한 수임료를 받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다른 시국 사건이나 정치 사건에 관계된 분들처럼 경제적인 형편이 공공한 처지도 아닙니다. 경기도 지사였고 지금도 지사이고 이재명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보면 대량의 주식을 비롯해서 보통의 평범한 서민들보다 훨씬 넉넉한 살림살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 다 줄 수 있는 형편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원래라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마땅한데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이 소송 자문을 검토해주고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권력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줄서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앞에서 저는 떳떳하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단순히 인권위원장 청문 국면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대선 경선 국면 나아가선 본선 과정에서도 만약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야당 후보에게 계속해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한 가지 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여당의 이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형국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겠죠. 오 평론가님 얘기해 주시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저는 교훈적으로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명락대전이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세게 붙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을 지피고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실은 이낙연 캠프 측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격에 공세에 나섰던 것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국가인권위원장이면 송두환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재명 청문회나 다름없이 돼버렸습니다. 인권위원장을 뽑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았는데 적절치 않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어떤 후보가 세게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의원들에게 아주 공격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예비 경선이 서로 양당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글쎄 고액 수수료가 문제가 됐던 적은 굉장히 많은데 네. 무료 변론이 이렇게 문제가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실제로 연명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그리고 영화 변호인을 보셨던 분들은 마지막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는 정치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집시법 위반으로 선고 재판에 나왔을 때 네. 당시에 부산 지역 민변을 포함한 변호사들 100여 명이 연명했습니다. 그때 돈 안 받았다고 뭐라 했던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물음을 하다가 네. 허위 사실로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친형 강제 입원이 쟁점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발언을 하는 분야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송두환 후보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지금 네. 무료 변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관 예우 충분히 받았을 수도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수수료, 재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한 건만 해도 몇 억짜리 받을 수 있었던 걸 다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변론을 펼쳤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크게 저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여튼 좀 이게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방적으로 뭐 부정적당성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송두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부정청탁의 핵심 포인트는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구체적으로 송두환 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무료별로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구체적인 대가성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민변의 후배이기 때문에 네. 직접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혼자 무료변론의 책임자라면은 이런 이제 부정청탁의 시비도 있겠지만은 네. 대규모 선거인단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변의 경우에는 뭐 시국 관련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대가성이 있는 부정청탁의 의혹의 소지가 짙다라는 결론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상당히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분들이 많네요. 우리 천안 변호사님도 뭐 잠깐 짧게만 좀 첨언을 네, 해주시죠. 제가 일단 몇 가지 팩트만 좀 바로잡고요. 네.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꼭 요구되지 않습니다. 직무 네.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기만 하면 뭐 당연히 공직자로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방금 배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법률과 다르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마치 시국 사건이나 기존의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들과 자꾸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져서 이재명 지사 개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이고 이게 어떤 뭐 시국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송두환 후보자 외에도 한 30명 정도가 이런 식의 무료 변론에 참여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각자가 그럼 과연 어떤 의도와 속셈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경기도에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정말 없었는지 이거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여당 내 경선 또 뭐 대선 그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크지 않은 이슈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 큰 쟁점화돼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 아버님의 재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겪었었는데 그래서 전격 의원직 사퇴 카드를 내놨었죠. 근데 이걸 처리하려면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두고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번에 앞뒤 재지 말고 네네. 뭐 우리 캠프 윤인석 같은 의원이 몇 명인지 재지 말고 예. 무조건 뭐 의원직 사퇴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를 뭐 당리당략이라든 정파의 이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대선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예. 여당에도 부동산 기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의 고니와 아기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민주당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처리에 동참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희숙 의원이 아직까지 경찰이나 국수본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본인은 조사를 다 받겠다고 말한 입장인데 국가인권위의 권고만으로 만약 국회의원직 이제 사퇴하는 것이 하나의 인정되는 관례가 되게 되면 네. 그 부담의 화살이 고스란히 민주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도 역시나 1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발표를 받았지만 예. 비례대표 2명을 제명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사람도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윤희숙 의원은 사퇴하고 민간인 신문으로 수사를 받겠다고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도 나름대로 항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처는 굉장히 지금 강경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탈당 권유하게 되면 윤리위 제소되어서 열흘 이내에 탈당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똑같은 권익위 권고나 조사 사항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유야무야 어물쩍 넘어가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래도 한 명은 사퇴도 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탈당을 시키는구나라고 국민의힘이 그나마 훨씬 더 엄정하게 사안을 대처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역풍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사퇴 표결에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윤희숙 의원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의원직 사퇴 등에 대해서 추가 동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만약 윤희숙 의원 사퇴 동의해주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사퇴하지 않는 것인가? 왜 탈당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을 지금 민주당이 짊어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매일경제 6면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차관에 대한 과잉 의전에 대해서 이례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죠. 굉장히 뜨거웠죠. 이 법무차관이 빗속에서 연설을 하는데 수행 인원이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 그 부분들을 두고 현재 뭐 기득권과 2030 세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부각된 사진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회동에서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김 총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